듣다 보면 법을 알게 되는 로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민 씨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야 했던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장녀로서 책임감 때문에 그저 열심히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베이커리 아르바이트 경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제과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적금도 부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 언니였던 김 씨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참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던 민 씨에겐 닮고 싶은 사람이었죠. 입사 시기도 비슷하여 마주치는 일도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겁니다. 김 씨가 결혼할 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축의금을 50만 원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관계는 김 씨의 결혼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 씨가 민 씨에게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20만 원, 30만 원. 물론 월급날만 되면 꼬박꼬박 갚았기에 민 씨는 불편함을 적당히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자 민 씨에게 김 씨는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는 언니. 평소에는 뭐가 그리 바쁜지 밥 한 끼 할 시간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민 씨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항상 밝아 보이던 김 씨가 그날만큼은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민 씨는 순수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김 씨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1억이 당장 필요하고 그 돈을 민 씨가 빌려주길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 씨는 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가로막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죠. 민 씨는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야만 마련할 수 있는 1억이라는 거액. 그동안 꾸준히 빌려주고 갚아왔던 것에 가스라이팅이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김 씨가 잘 갚을 것이라 믿고 담보대출까지 받아 1억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고마워하며 그녀들은 다시 절친으로 지냈던 시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갚기로 한 날에 단 1,000만 원만을 갚고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민 씨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6개월간 50만 원씩 갚았으나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민 씨의 성격상 독촉은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6개월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에는 갚, 후에는 을이 된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김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놀러간 사진, 레스토랑 사진 등 민 씨에게 갚을 돈은 없다면서 너무나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김 씨는 민 씨에게 개인 회생을 제안하였고 둘 모두 개인 회생을 진행하여 이자만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 씨는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총 1년이 지난 후 갑자기 김 씨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배를 눌러봐도 쪽지를 남겨봐도 그 어떤 답도 없었습니다. 김 씨의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활발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민 씨는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전무했던 민 씨는 이것저것 알아보다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10개월이 나왔고 감감무소식이었던 김 씨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민 씨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민 씨는 이미 의지를 많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법무사는 민 씨가 원했던 원금만 돌려받자라는 취지를 받아들였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 그녀의 상처를 경험한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민 씨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금액을 확장하였고 단순 대여금에서 사기 손해배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씨로부터 평생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까지 청구하였고 김 씨의 거주지에 대한 가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열정적인 지원 덕분에 민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의 완전한 치료는 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호전되기도 했죠. 결국 승소하게 되어 원금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까지 한 젊은 여성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지만 열정적인 변호사의 지원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혹자는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 씨처럼 착한 사람들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차가워지는 그 시선을 착한 사람들은 견디질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 안 빌려줬다고 태도가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없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없는 게 낫습니다.